눌리고 반갑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기 오늘 건행 부자학교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 건행 부자 2025년 마지막 나눔 특강 2026년 이후 대구 부동산의 흐름과 투자 방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2시간 정도 잡았는데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문조사 할 때 이렇게 질문해 준 것도 있고 강의를 듣다가 마지막에 아니면 중간에 나도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오늘 뭐 일단은 2시간 시간은 잡았지만 언제 끝날 줄 모릅니다. 8시니까 10시는 끝나는데 11시 12시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건행 부자학교라는 카페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이름이 자주 바뀌었어요. 사실 건행 부자학교 전에 부동산 오아시스라고 한 10년 됐거든요. 부동산 오아시스라고 시작을 해서 나눔스쿨, 최근에는 대구텐인데 그 다음 건행 부자학교 이렇게 했는데, 나눔스쿨이 제일 운영을 오래 했고 초창기는 건행 부동산 오아시스라고 대구에서 제일 먼저 투자자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막 그래서 한 10년 전에는 막 300명씩 400명씩 모여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대구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거의 뭐 잘 안 모이죠. 그런데 내 생각에는 내년 하반기 또 내후년 되면 또 와 몰릴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과거 IMF 시절에 폭락을 했다가 그 전에 또 내가 이제 나눔 스쿨이라고 재테크 스쿨이라는 카페를 다음에서 운영을 했어요. 그때도 활황기 때 내가 강의 주최하고 그런 짠돌이 카페에서도 활동했는데 그때도 사람들 우 모였거든요. 정말로. 그러다가 다음이 죽고 뭐 그때 짠돌이하고 테닌텐이 유명했어요. 거기에서 모임을 엄청 하다가 또 경기 안 좋으니까 아무도 안 모였거든요. 뭐야 이거. 그러니까 활황기면 사람들이 엄청 모였다가 또 불황기면 안 모이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대구가 아직까지는 활황기가 아니고 불황기인데 이때 공부를 하고 이렇게 모이는 사람이 진정한 투자자고 성공을 한다 나중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한다 하는 것들은, 지금 오신 분들은 고수예요. 고수. 고수이면서 나중에 부자 될 수 있는 어떤 확률적이나 아니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소통한다는 그 자체가 앞으로 부자가 다 되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보다 한 발 앞서서 공부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대단한 분들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옛날부터 해서 한 20년 정도 했는데 그때 경매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제가 나눔 부자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엄청 많이 했죠. 여기 오른쪽에 대구 부동산의 미래도 나눔 부자의 대구 부동산 투자 솔루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건행 부자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건행은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 제가 몸이 최근에 좀 안 좋아서 수술까지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 행복해야 된다. 최근에 뭐 또 경산에서 5명의 뭐 그 가족이 또 죽음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참 건강만 해도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저는 깨놓고 말해도 폐이식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라고 2년 전에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그랬나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음, 열심히 어,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저를 소개하자면 뭐 나중에 이거 후기 써준 사람한테 PPT를 다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부동산 100개를 갖다 매도 매수했다. 최근 대구 부동산의 미래 뭐 이렇게 부자가 된 짠돌이를 처음에 썼고, 짠돌이 카페 회원하고 이때 당시에 뭐 초창기 전국 투자하러 돌아다녔을 때 경험했던 것들, 사실 이 여기 책 읽어보면 이때 당시에 한 6, 7년 전인데 전국 부동산 상승장이었잖아요. 특히 대전 부동산 시작할 때 했던 것들이 다 적혀 있는데, 여기 보면 부자가 된 짠돌이 진심으로 들려주는 노골적인 부동산 재테크 시크릿 해놨잖아요. 내가 여기에 나열한 그때 당시에 책을 보고 사기만 해도 수십억은 벌었다. 실제로 요거 보고 투자한 사람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썼던 게 부의 나침판, 누가 당신이 부자 되는 걸 막는가 하면서 요것도 이제 부동산 투자의 이론책을 썼다. 그리고 최근에 쓴 게 대구 부동산의 미래, 대구의 부동산에 관련된 책들은 유일한 책이다. 그리고 대구 부동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게 작년에 나왔거든요. 작년에. 작년에 최저점이었잖아요. 최저점. 작년부터 보면 매수 타이밍이었거든요. 대구의 대장주 아파트들. 딱 타이밍이었죠. 작년에. 만점 자이르네. 뭐 이런 것들. 미분양 때. 사야 된다. 최저점이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대구 내 집 마련 투자를 위한 책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책을 한 작년에 썼고, 사실 작년에 이거 쓰다 보니까 대구에 대한 한정, 너무나 대구에 대한 이야기만 쓰다 보니까 사실 많이 안 팔리더라고요. 대구 수성구 벌써 올랐죠. 예. 그래서 이거는 내가 대구 사람으로서 대구에 대한 책을 유일하게 쓰려고 했던 거고, 올해 나왔던 게 이제 부동산의 정석, 불이들을 위한 투자 원리 지침서. 그래서 이제 내 생각에는 이 대구의 한정적인 것보다도 내 나이 때 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수학의 정석이라고 원, 투 있었잖아요. 빨간 기본 영어하고 맨투맨. 요런 책들이 있는데, 그것처럼 부동산의 정석, 수학의 정석처럼 부동산의 정석이라고 해서 초보, 기초를 다지는 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베스트셀러 수학의 정석처럼 한번 만들어 보자. 실패하지 않으면 기초를 다지자는 개념으로 썼던 책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라면 부동산 정석을 꼭 읽으시고, 그 다음에 대구 부동산에 대해서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하고 대구를 좀 알고 싶다. 과거는 어떻게 했고 현재는 어떻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써놨기 때문에 해법 부동산, 해법 수학이라고 유명했죠. 그거는 부동산의 정세 다음에 나온 거예요. 요 분은 아마 한 30대 정도 된 것 같아. 해법 부동산, 해법 수학. 우리 때야 우리 선배들은 다 수학의 정석이에요. 수학의 정석. 빨간 기본 영어. 대구. 유일 저자. 앞으로 대구는 5년간 폭등한다. 내 집 마련 빨리 하자. 대구에 내 집 마련 못하면 벼락거지 된다. 사실 뭐 대구 아파트가 서울에 비하면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지금은 대폭 할인 중이잖아요. 대폭 할인 중. 그리고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락했고, 그래서 투자자라면 지금 서울 아닌 대구를 봐라. 내가 예상하건대 내년 하반기만 되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상승한 지역 하면은 대구가 기사화가 될 겁니다. 벌써 이제 사사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분명히 전국에서 제일 폭등을 많이 한, 제일 비싼 아파트는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나 상속률로 봤을 때 제일 많이 오르는 지역이 대구가 아닐까.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부동산을 봐야 되는가? 특히 왜 한국 사람은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열광을 하는가?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왜 아파트 가격을 잡지 못하면 정권을 잃는가? 그리고 왜 아파트를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거는 우리가 의식주라는 걸 기초적으로 배우잖아요. 의식주. 입을 것, 먹을 것, 생활하는 것. 입어야 되고요. 먹어야 되거든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잠잘 곳이 누구나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에 집이 있고 땅이 있고 상가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상가 없다고 못 사는 거 아니고 땅이 없다고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아파트가 땅이 필요하지만 집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제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이 생기고 또 어디 보면 없어서는 안 될 거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고 필수제이기 때문에 주택을 투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 가격이 폭등을 하면 국민들이 난리가 되고 음식값도 마찬가지잖아요. 옷값은 그렇게 막 누더기 옷 입어도 뭐 아무튼 옷에 대한 것도 막 엄청 그렇죠. 명품. 아파트도 명품. 먹는 것도 몸에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다 필요한데 필수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욕망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에 대한 어떤 욕망과 소유욕과 그 다음에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기 변동 그래프 이렇게 나눴는데요. 너무 기초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어차피 기초적인 걸 좀 하고 뒤에 또 대구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 그래프를 내가 왜 가져왔냐, 대구가 어디에 지금 왔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자, 부동산의 경기는 저점 A, 경기 회복을 하면서 호경기 B, 정점, 그 다음에 저점을 통해서 호경기로 다시 가죠. 우상향을 하되 이렇게 진동폭을 가지면서 우상향을 한다.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냐? A 시점에 사야 되냐? B 시점에 사야 되나? C 시점에 사야 되나? 우리가 저점 A에 사서 B에 팔고 C에 사서 D에 팔고 하고 싶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지역별로 달라요. 사실 서울의 저점, 대구의 저점, 부산의 저점 뭐 이런 게 지역마다 틀려요. 틀려서 잘 그래프를 보고 입주량과 경기 변동을 잘 봐야 되는데 대구는 지금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점을 통과해. 저점을 통과했다. 그러면 당연히 사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막 서울의 사람들은 뭐 대구에 노인만밖에 없고 인구도 줄고 경기도 안 좋은데 무슨 아파트가 사느냐 이렇게 하면서 댓글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줌 강의 링크 부탁합니다. 거기 다 있는데 왜 인제 와가지고 인제 들어오셨나? 자, 그래요.
그래서 이 후원기가 오면은 사실 뭐 사도 되죠. 사실은 우리가 수성구의 인자금방도 뭐 좀 올랐다 하지만 저점을 살짝 통과한 거거든요. 그 지각비를 내서라도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건데 1억씩 올라오면은 1억씩 올라오면은 잘 손이 또 안 가거든요. 아까워서 저점에 못 사갖고 억울해 가지고. 제가 옛날 강의할 때도 그렇고 현장에 갈 때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투자자는 미래 가치를 예측하고 현지인은 과거 가격을 안다 이랬거든요. 과거 가격에 1억 2억 오르고 나면 억울해 가지고 잘 안 사요. 내가 이제 여기 대구 사람으로서 대전, 충청, 청주, 천안, 인천, 부천, 서울, 경기도 다 돌아다녔는데 현지인들은 지금 분위기예요. 대구 분위기처럼 미분양이 많고 가격 하락하고 부동산에서 사지 마락하고 그래요. 내가 투자로 많이 갔을 때 그때 사야 되거든요. 내가 미분양도 많이 샀고 팔기도 하고 그랬지만 부동산에서 현지 부동산에서 사지 마락할 때 왜 사러 오냐고. 서울에 경기 안 좋은데 가격이 하락하는데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영등포구나 이런 아파트 다 갭 투자 5천이 가능했으니까 33평 아파트 그런 식이에요. 그래 대구에도 얼마 전에 뭐 내가 개인 상담하고 하면은 부동산 소장님이 사지 마라했다 말리더라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구가 거의 보면 오늘 뭐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이 부동산 경기 변동 그래프 중에 어느 시점에 왔냐 대구가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 그럼 앞으로 상승 시기가 남았다. 상승 시기가 남았다. 요걸 한마디로 사실 요 부동산 경기 그래프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왜 그렇냐,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흐를 것이냐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고, 이 우리 부동산 순환 주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기 회복, 호황, 경기 후퇴, 불황. 요게 이제 옛날에 매스컴에서 많이 말하는 부동산 10년 주기설 이렇게 이야기하죠. 10년 주기설. 그런데 이게 딱 10년 주기설에서 10년 만에 이렇게 흐르는 건 아니에요. 어느 흐름은 15년이 가기도 하고 어느 흐르면 5년 가기도 하고 그래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승했다가 이런 수축 국면, 하락 국면이 거의 없었죠. 그죠?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상승 국면이 7년이면 하락 국면은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상승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상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구가 지금 조정 국면이 한 3년, 4년 지났거든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상승 국면이 최소한 앞에 내가 얘기했죠. 5년 상승 국면을 간다. 최소한. 그거는 나중에 입주량이나 여러 가지 과거 그래프를 보서 이야기를 하면 또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아파트 가격의 흐름을 내가 캡처해 왔는데 과거에 이 시기 입주량이 엄청 많을 때가 언제냐? 노태우 시절. 노태우 시절에 전국 500만 호 공급 했을 때 폭탄을 내서 조정을 엄청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상승하고 또 입주량이 엄청 많으면서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때 지금 아파트를 사야 되나 안 사야 되나 조정받았을 때 조정받고 있을 이런 공포의 시기 사야 되나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면은 이 시기에 지금 사야 되나라고 비슷하게 나오겠죠. 근데 이 시기가 지나고 이 하락의 국면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렇게 상승장이 온다. 상승장이 온다. 아까 그래프는 사실은 요까지 끊었어요. 내가 일부러. 그게 2008년 9년이에요. 요 2008년 요즘 젊은 사람 내가
상담을 좀 해주고 있는데, 개인 상담을 모기지론을 또 잘 모르더라고. 20대 신혼부부다 보니까. 더욱이 IMF는 알겠냐. 28년 98년도 이 폭락장세, 이때 뭘 했던 사람 떼돈을 벌었죠, 그죠? 2008, 9년도에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요 시절, 내가 아까 다음에서 재테크 스쿨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주식, 뭐 이런 뭐 펀드, 이때 그 엄청 유용했던 게 미래셋 중국 펀드였죠, 그죠? 저도 투자를 했었는데, 어쨌거나 이 호황기 때 엄청 사람들이 모였다가 이 IMF 터지고 나니까는 싹 없어지면서 다음도 하면서 이제 네이버 시대가 왔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구 입주량이 확 줄면서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2010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죠. 입주량이 줄면서. 그리고 입주량이 좀 많으니까 조정을 좀 받다가 다시 상승. 입주량이 보면은 최근에 대구가 이게 적정 입주량입니다. 이 정도는 매년 있어야 부동산의 적정량인데, 이 입주량이 최근에 2002년부터 해서 2022년부터 해서 22, 23, 24, 25, 22, 23, 24, 25, 4년 동안 이게 적정 요구량의 3배, 2.5배 이렇게 연속으로 했었죠,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폭락을 한 겁니다, 대우가. 전국에서 제일 하락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와 그 전 시장이 허가를 안 내주기 시작하고, 입주가 미분양이 터지니까 건설사도 안 짓고 하다 보니까 입주량이 보면은 올해 좀 넘쳤고, 내년에도 줄잖아, 그죠? 내년에도 줄죠. 내년에도 까지는, 내년 여기 사실은 요것도 상반기밖에 없어요. 상반기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내 카페와 블로그에 내년 상반기까지 내 집 마련을 꼭 해라, 이렇게 칼럼과 글을 써놨고, 27년 28년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29년도 없고 30년까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최소한 5년은 폭등장이다. 그래서 내년 되면 전국에서 제일 많이 폭등하는 지역이 대구다. 매스컴을 장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2011년의 물량을 보면 그나마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그래도 이렇게 폭등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물량이 없다면 이거보다 더 심할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 그것들이 그래프로 보면은 어떤 그래프냐, 요런 그래프죠. 요런 그래프. 요런 그래프. 근데 지금 대구 아파트 비싸죠, 비싸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비쌌어요. 지금 돈을 엄청 현 정부에서 많이 풀어서 그랬을 건데, 아파트 값은 항상 비싸고요. 월급은 항상 적고, 나이는 항상 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이야기를 했고, 대구 전반적인 또 흐름을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요것만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상승 국면과 왜 대구가 지금 저점에서 앞으로 상승 국면을 올 것인가에 대한 제일 큰 요인은 어떻게 보면은 물량이다. 이게 서울은 꼭 물량만이 아닌, 가격이 워낙 욕망단지고 하다 보니까 입주량으로 평가를 다 할 수 없지만, 지방은 제일 입주량의 욕망을 더 받는 그런 지역이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산이 높아야 골이 깊잖아요. 지금 골이 엄청 대구가 깊거든요. 골이 깊다는 것은 앞으로 산이 높는 폭등장이 한번 올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대구 아파트의 흐름이고, 지산협편에서 내가 옛날에 샀던 아파트였고, 요런 흐름에 요게 이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 1.2억에서 1.7억까지 살짝 올랐는데, 이게 이제 지금 비슷하게 수성구의 아파트가 1억씩 2억씩 오른 거에 대해서 아쉽다, 너무 올랐다 이렇게 그러는데, 이 상승을 지각비라도 내야 앞으로 이 폭등장에 대한 서러움을 맞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오고 싶어서 내가 이 지각비 가까워서 못 사면 앞으로 상승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다시 어떤 조정기를 받았다. 조정기를 받았는데, 처음에 살 때는 2012년도 뭐 여러 해였으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좀 가격이 상승했지만, 이 어떤 욕망에 의한 거품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요 상승기를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줘야 된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는 거고, 요걸 왜 가왔냐, 요 그래프하고 비슷하다. 요게 평균적으로 과거의 아파트와 지금 현재 상승해서 조정을 이만큼 받았는데, 조정 받은 만큼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내가 이거 1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다 못합니다. 다 못하고 중간에 중요한 거 위주로만 설명을 들어가면서 넘어가고요. 9시까지 하고 한 5분 10분 쉬고, 그 다음에 10시까지 하고, 그 다음 질문을 받고, 여러분이 질문해 준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고 그러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거에 보면은, 여기 여러분 대구 사람이면 다 알 거예요. 대구 두산 이브더제니스 2012년 3월, 그때가 언제예요? 요거잖아요. 12년 요 시절 사실 오르기 시작했어요. 12년이면 2011년 12년이면 이렇게 올랐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는데 불구하고 대형 평수 여기는 안 팔렸어요. 두산 이브더제니스 공포 때문에. 요게 딱 그거예요. 그때 당시에 대형 평수 하락한 지역에, 지금 대구의 하락한 지역 이런 것들, 지금 어디 보면 저기 은하도 보면 미분양이잖아요.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래도. 그러나 이 두산 이브더제니스 당시 20% 할인을 해줬고 6억 했던 아파트가 20 할인해줘서 5억 분양 사면은 외제차까지 주겠다 이렇게 해도 안 샀죠, 아무도. 예, 저도 그때 뭐 돈이 없어서 뭐 당연히 못 샀고, 그 상가가 막 했었고, 이런 아파트가 그때 당시 12년도에 2억 5억 했던 아파트가 지금 16억을 하고 있죠. 16억을 하고 있다. 이런 현장이 또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언제? 지금 요때 못 샀는데 또 한 몇억 오르고 나면 한 5억 했던 게 뭐 8억까지 갔다. 5억 했던 게 8억 가면 3억 올랐잖아. 아, 씨발, 3억이나 올랐어 하면서 안 사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죠. 못 사죠. 근데 이때라도 사야 16억을 가는 거죠. 지금 W가 18억을 찍었다는데, 18억을 찍었다는데, 어나더 버머가 20억 해요. 근데 W는 얼마예요? 지금 33평이 18억 찍었고 20억 간다고 하는데, 어나더 버머는 43평인가 48평인가가 지금 20억 한다 하죠. 그죠? 그 상대적으로 또 저렴하다 하니까 요즘 팔린대요. 거기에도 이제 뭐 일반인들 못 사죠. 그죠? 정말 부자들이 사겠죠. 투자하기는 좀 어렵죠. 그죠? 전세가가 싸니까. 위치가 좀 애매하죠.
사실은. W도 그렇게 대단한 위치는 아니에요. 그래 봤을 때 정말로 부자들만이 40평, 50평, 60평만 딱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 뭐 분양을 하면은 몇 천만 원을 준다 하더라고요, MGM을.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이 부동산 공인중개사니까 MGM 신청해야 돼. 뭐지? 그걸 해놨거든요. 아무튼 중개사들 이렇게 등록하는 거 있거든요. 어, 어, 어쨌거나 부자들은 그걸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분양업자들도 연락 오죠. 연락 좀 줘라. 그러면 나는 이제 뭐 나는 스스로 별로 안 받아도 되니까 세입자한테, 매수자한테 다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어쨌거나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과거 역사 공부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 예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역사 공부를 안 하면 기억리음부터 배워야 되고, 아니 배우죠, 그죠? 근데 기억리음부터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협동을 해서 어쨌거나 그렇다. 그래서 이제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해야 하는데, 사실 나도 투자자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내가 뒤에 뭐 해놨는데 그걸 최근에도 썼지만, 부동산 투자는 정말로 지식과 용기가 필요한 어, 어떤 용기와 지식과 용기가 필요한 정직한 투자처다. 뭐 정부나 무주택자들은 욕망에 끌어넘치는 어떤 욕심쟁이 적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무주택자들이 적폐지 뭐. 세금을 내냐, 남의 집에서 갑질하면서 정부의 세금, 부자들과 기업과 투자자들이, 나도 저 종부세를 막 몇 억씩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1년에 2억씩 내봤거든요.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정부에서 부자들이 해놓은 거 세금만 뜯어먹는 가분개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적폐는 그 사람들이다. 이런. 그래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옛날에 이런 현수 막 따랐어요. 나도 이제 부동산을 했기 때문에. 이 편한 세상이 이 불편한 세상 하면서 현수막 막 달리고 그랬거든요. 내가 이 현수막을 옛날에 봐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불편한 세상 하면서 막 현수막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불편하지. 조금 불편하면 어때? 이렇게 기스나고 하면 어때? 가격만 몇 억 뛰면 하나도 안 불편하지. 그리고 푸르지오는 안 푸르지오, 뭐 이렇게 현수막이 막 달렸었어요. 이게 보면은 언제예요? 2009년이죠. 2009년. 2009년에 대구에 어떻게 됐냐? 2009년 폭락했잖아, 폭락. 그러니까 불편한 거야. 이런 현수막이 막 달렸었던 기억이 나고, 2009년에도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이사를 막는 주민 입건시키고. 근데 요게 최근에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과거에 그랬던 게 똑같이 발생했어요. 이 아파트 할인 분양했다고. 요 보면은 수성구 범어동 한 아파트 있고, 이게 두산 이브더 제니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수성구 여기인데 여기에는 막 30% 할인했다 해 있네. 요 아파트가 그랬거든요. 여기 수성구의 W 맞은편에 화성, 코롱, 롯데, 에스칸, 이게 할인 분양. 두산 이브더하고 똑같이 과거에는 대형 아파트가 엄청 많이 지었어요. 대형 아파트를. 왜 그냐?
대형 아파트가 그때 인기 있었고요. 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소형, 중소형 아파트보다 평당가가 100만 원 비쌌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엄청 지어댔죠. 그래프로 보면 요거예요, 요거. 미분양에 대한 것 중에 요거예요, 요거. 먼저 땡겨서 이야기 할게요. 자, 요 보라색이 85평방미터 초과 대형 아파트. 그 다음에 85평방미터 미만 33평, 25평 아파트 미분양. 과거 2008년도, 그 다음에 최근. 그러니까 지금은 안쿠단이에요. 과거에 비하면. 과거에는 미분양이 더 많았어요. 전국에서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만든 것은 과거에는 대형 아파트가 많았지만 지금 대형 아파트가 없다. 지금 미분양도 그렇고 거의 소형 아파트다. 그래서 대형 신축이 부족하다. 대형 신축, 물론 지금 1, 2인 가구 엄청 늘어나서 대형 아파트가 많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내가 아시는 의사 혼자 살면서 60평 살고 있거든요. 내가 돈이 많으면 대형 아파트 살고 싶잖아요. 예. 그래서 대형 아파트가 모자라지만 과거에는 대형 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짓고 미분양이 많았다. 요 시절이 언제냐? 아까 이야기했던 요 시절인 거예요. 그래. 할인 분양에서 미분양이 엄청 많았던 거. 여기 범어동 한 입구 아파트 돼 있는데 여기도 입구에 불을 지르고 입구를 막았어요. 할인 분양할 때. 그런 아파트들이 그때 입주를 못하고 할인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지금은 14억까지 올랐다가 10억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때 당시 한 4억이었으니까 한 6억은 올라 있죠. 2배 반은 올라 있죠. 저는 이거 다 과거 가격 이상은 다 오른다고 생각해요. 롯데 3가는 방어를 좀 했고 여기는 방어를 못했던 아파트고 롯데 3가는 오른쪽에 있는 요 아파트고 범어동에 여기는 수성 3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네 33, 8평은 방어를 했고 큰 평수는 이제 좀 떨어져 있는 이렇게 루땡성과 롯데 화성파크는 요거고 롯데는 요거네. 그런데 똑같이 지금 언제 24년 6월이면 언제예요? 작년이네, 작년. 철조망 치고 입구 봉쇄 할인 분양 난리난 대구 작년 딱 1년 전에 작년에 뭐예요? 내 책이 나왔던 시절이죠. 아까 대구 부동산의 미래. 이게 어디냐? 여기 빌리브 헤리티지라고 해서 요게 공매 나와 가지고 할인을 했어요. 입구를 막아서 못 들어오도록. 예. 그게 이제 공매 나와서 대구 헤리티지 요거 내가 저기 갔거든요. 사지는 못했는데 내가 그때는 몸이 아파서 활동을 전혀 안 하던 시절인데 5억 할인을 했던 아파트 17억이 뭐예요? 공매가로 5차 공매가로 떨어져가 5억 할인했고 했던 아파트들이 이제 완판이 되고 나니까 다시 17억으로 하나 나왔죠. 딱 한 개 나왔더라고. 이하는 안 떨어질 것 같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약간 은하드 범어도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사면은 할인 분양을 할 줄 알았더만 나는 할 줄 알았거든요. 할인 분양을. 근데 안 하고 계기더만은 안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W가 그만이 올랐고 대구시장 그 대장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냥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 나간다는 생각이야 그냥. 그리고 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디에요? 여기 만촌 자이르네. 격분에서 날 속여 하면서 격분에 모형 부쉈던 그 아파트 4억 올랐다. 이렇게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죠. 그죠? 신문에 대대적으로. 취소해줬대요. 결국은 SG에서.
이 사람은 의자 던지고 벌금을 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누구 카더라 의사라 했나 뭐라 했노 뭐 누가 카던데 채팅창에서. 그 이제 GS에 근무하는 사장 이제 직원이 나한테 상담 받으러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해제해 줬어요 그때.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20%씩 할인해 준. 내는 지금 대구의 할인 분양 아파트 무조건 원상 회복 이상 한다고 보거든요. 다만 지금 요런 만촌 자이르는 애나 저런 거 요것도 위치 안 좋다고 사람들은 안 했거든요. 요것도 위치 별로다 그래도 그래서 안 했는데 할인하고 났고 결국은 지금 대구에 있는 할인 아파트 하는 것들은 다 원상 회복 이상은 합니다. 근데 지금 할인하는 아파트들이 위치가 약간 아리까리 하거든요. 아리까리. 그래 뭐 대장 아파트를 비하면 별로 안 좋고. 그런데 불구하고 저는 최선의 선택. 내가 대장 아파트 못 사면 그거라도 사라. 손해는 안 본다. 가격은 오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분 있으면은 우리한테 연락을 주세요. MGM을 챙겨 드릴 테니까. 그런데 뭐 그거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나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고 내가 이것보다 이게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그 사람 개인의 어떤 생각과 직장과 뭐 친인척과 뭐 시집 뭐 어떤 친정 뭐 이런 거 상향을 다 보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자기에 맞는 곳을 찾아가되 언제 살 것인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뒤에도 나오는데 부동산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뭘 사는 거다? 타이밍을 사는 거다. 어떤 걸 사오더라도. 그런데 사람들이 뭐 두 개 중에 이걸 선택했는데 이건 많이 오르고 이건 별로 안 올라서 억울해 잠을 못 잔다 하는데 억울할 거 뭐 있어요. 내 것도 올랐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세상은 완벽한 거 없거든요.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못 사람들이 막 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 아예 못 사서 더 억울할 것도 없지. 자기가 선택하는 건데. 그래서 만촌 자이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이거 이러다가 끝 하나도 못한다. 만촌 자이른에 요것도 애매하다 이랬거든요. 사람들이. 나도 현장에 갔었고 삼정 그린코어하고 비교를 엄청 했죠. 그때 삼정 그린코어보다 만촌 그린코어 너무 비싸가지고 할인을 했는데 그래도 1억 정도 비쌌어요. 1억 정도. 이거 살까 이거 살까 고민을 맨날 하다가 결국은 두 개 아무것도 못 산 사람이 억울한 거죠. 억울한 것도 없어요. 자기가 선택한 건데. 내가 만촌 자이른에 사라 하면 그러면 삼정 그린이 1억 싼데 이거 살까요? 그래 그거 사라 하면 그래도 만촌 자이르가 더 300이고 이거 사고 싶어. 이거 사라 하면 그러면 안 사. 조금이라도 오르면 투자는 성공. 푸시시 달서님. 그렇죠. 내게 오르면 성공한 거예요. 그 대신 하나 사지 말고 두세 개 사는 거지. 두세 개. 두 개 하면은 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7개 투자해가 3개 손해보며 7개 성공하면 4개가 남잖아요. 4개 남으면 성공한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비슷했어요. 선택을 잘 못했어요. 선택장애라고 하죠. 결정장애라고.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맨날 그러면서 선택을 안 해요. 근데 진정한 투기꾼은 아니죠. 투기꾼 가면 안 되고 투자자 누구예요? 자, 질문을 할게요. 여기에 정말 투자자 중에 누가 더 잘하나? 1번 복부인, 2번 서울대 부동산학과 교수.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채팅창에 한번 쳐줘 보세요. 부동산 투자 누가 더 잘하나?
아무도 없어. 복부인이 데이터나 머리는 뭐 좋지도 않아요. 그러나 현장 경험이 많고요. 현장 경험이 많고, 그 다음에 감이 있고, 선택이 빨라요. 거의 부동산 폭락론자나 뭐 다주택자를 적폐시하는 어떤 매스컴에 나오는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무슨 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또는 무슨 은행 부동산 전문가, 그 다음에 뭐 증권회사 부동산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은행과 주식회사, 은행과 증권회사와 무슨 펀드, 뭐 미래에셋 부동산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자기들 물건을 살기를 원하지. 그리고 정부에 속해 있는 부동산 전문가들, 교수들 와가지고 부동산 폭등하니까 사락하면 매스컴에서 바로 잘려요. 옛날에 내가 그런 적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매스컴에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것을 하거든요. 자, 똑같이 대구의 흐름을 또 이제 내가 한 번 더 설명하려고 가져왔고, 요것은 미분양과 매매지수에 따른, 미분양이 과거에 이렇게 많았고, 그 다음에 요걸 보면은 빨간 것은 미분양이고요. 요 파란 것은 미분양인데 뭐냐, 악성 미분양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 악성 미분양이 뭐냐, 완공 후 미분양이다. 완공된 후 분양이 안 된 것들. 그래서 처음에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완공이 됐는데 분양이 안 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보면은 미분양이 소진되기 시작하는 시점과 완공의 미분양이 소진되는 시점, 요 시점이 상승의 어떤 전환점이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대구에도 미분양이 최고치를 찍고 미분양이 점점 줄어들고, 지금 보면은 완공 미분양이 늘어났는데 2025년 7월 달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12월 달이니까 이 완공 후 미분양이 살짝 줄기 시작했어요. 딱 타이밍상. 자, 요걸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한 번 더 살짝 보여드릴게요. 미분양 대구 보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완공이 미분양이 줄어들면서, 이제 미분양이 줄어들면서 요 살짝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12월 달이니까 완공 후 미분양이 살짝 줄어들기 시작했죠. 딱 요 시점입니다. 요 시점. 2011년도. 여기도 살짝 올랐잖아요. 살짝. 살짝. 요게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살짝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성구 대장도 올랐지만 아직까지 덜 올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내가 계속 하는 겁니다. 요 그래프가 뭐냐, 미분양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입주량과 매매 지수를 봤다만 미분양까지 봤을 때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고 매매 전선은 줄어들고 있지만, 이 미분양이 줄어들면서 앞으로 가격이, 요것들이 다 내년 상반기 입주량이거든요. 6월 달 되면 끝나요. 거의 내년에
3월달, 2월달, 4월달 거의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끝나고 나면 움직임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이걸로 한번 살짝 또 볼까? 입주 물량. 보이죠? 뭘 봤지? 입주 물량만 볼 게 아니고, 미분양. 요걸로 봤죠, 그죠? 아까 요거 봤고, 요거 보면 전세가가 살짝 꺾게 올라왔어요.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매매가가 살짝 치고 올라오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오히려 대구가 이제 전반적인 상승, 어, 상승으로 살짝, 살짝, 움직이기 시작한. 그건 무슨 말이에요? 평균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보면, 전국으로 보면은, 전국이 아니죠. 서울. 서울로 보면은 서울이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했죠. 그죠? 전세가, 매매가.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 서울은 이재명 정부가 대출로 끌어막고 있죠. 대출을 아예 안 내주니까. 그런다고 폭락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안 팔죠. 안 팔고 있고, 신고가가 계속 또 나오고 있어요. 결국 내년 되면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가 최근에도 내가 칼럼을 쓰고 뭐 했는데, 규제 역설이라고 책이 또 있어요. 규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 대구처럼 아예 공급을 왕창 때려가지고, 서울에 공급을 왕창 때려가지고 물량이 넘쳐나면 가격이 당연히 꺾이죠. 근데 현 정부는 뭐 재개발, 재건축을 오히려 막죠. 오세훈 시장이 세운상가 막 짓겠다 하면은 문화보존제가 어찌고 하면서 법적으로 없는 것들을 갖다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못하게 만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니까 이게 오히려 안 되고 있다. 공급을 왕창 늘려서 정말로 이렇게 대구처럼 확 해봐요. 그러면 가격 조정은 받지 당연히.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니까 왜 그러냐면은 정치적으로 무주택자들이 50%예요. 50%. 그리고 1주택자들이 한 3, 40% 되니까 뭐 오르든 말든 별로 상관없던 사람들이 한 3, 40%고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50%고 상승하기 원하는 사람이 한 1, 20%다 보니까 10%밖에 안 돼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무주택자들의 표를 위해서 이게 경제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정책과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하니까 무주택자들이 많은 부천, 인천, 경기 쪽. 그러니까는 잘 사는 데는 우파에 투표를 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어떤 복지, 포퓰리즘 정책, 집값 떨어진다는 데 이제 표가 나오는 거죠. 그런 어떤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규제의 역설이 자꾸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잘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알고 움직여야지 부동산 폭등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 정치하고 상관없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나라의 부흥과 부동산과 뭐 주식과 경제, 장사 모든 것이 정치와 연관돼 있어요. 정치가 곧 경제고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좀 위험한 말이지만은 종교도 경제고 정치거든요. 종교도 옛날부터 어디 보면은 정치적으로 다 이용해 왔던 국민을 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하고 있어요. 9시입니다. 제가 9시에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9시 알람이 울리는데 저는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5분 쉬고 9시 5분에 다시 2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걸
자, 안녕하십니까. 화실 갔다 왔습니까? 자, 예, 호응을 해주세요. 호응을. 그래야 신나서 강의를 하지. 혼자 떠들면 재미없어요. 아, 푸시시님, 네. 나중에 푸시시님 만나면 커피 한잔 하자고 하세요. 사람들. 요분이 고수거든요. 투자 고수. 오랫동안 하셨고, 저와 인연이 많으신 분이고, 닉네임을 기억하세요. 푸시시님. 서울 아파트 상승 시작을 이야기했고, 최근에, 뭐야? 뒤에 나오는데, PD 수첩에서, 요건 SBS 스페셜이네. 매스컴에 막 나왔더라고.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는 3040 시대. 나왔는데, 나왔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유튜브 나와서 봤거든요. 열심히 하시더라고. 똘똘 내 집 마련을 해서 지금 좀 힘들게 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던데. 과거에는 완전히 부동산 폭락하니까 사지 마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칼럼을 이번에 오늘 내가 보면서 썼어요. 내가 여기가 사실은 7월 달에 2005년 7월 달에 포스팅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지금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다시 보고 싶은데, 사실 이 자료가 약간 뭐 지난 자료인데, 이때 이제 내가 유튜브 강의를 하고 여기 신세계 백화점과 뭐 이걸 하면서 캡처해서 만든 것들을 자료를 보면, 내가 이제 이렇게 서울 강남이 너무 올라서 못 사겠다 그러면 내가 관악구 강북구라도 사라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뭐 강남을 사야 되는데 못 사고 어찌고 하는 사람 많았어요. 이거라도 사라. 최근에 또 보니까 7월 달인데 11 정책에 의해서 묶여버렸죠. 그죠? 규제 지역으로 막 묶었죠. 그죠? 자, 한번 지금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보면은, 강남을 못 사면 강북을 사라. 나는 이거 너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사도 된다. 지금 똑같아요. 대구에 수성구 너무 올랐다. 못 사면은 비수성구라도 사라. 비수성구도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뭐든지 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역 비교로 들어가서, 지역 비교 들어가서, 지역 분석으로 들어가서, 지역 비교로 들어가서, 서울 중에서도 강남, 서초와 관악구, 강북구 뭐 이렇게 클릭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과거 그래프하고 살짝 보면 과거도 살짝 올랐죠. 그죠? 지금도 더 올랐죠. 살짝. 서울 강남 더 올랐죠. 그러면 어떻게 지금도 맨 비슷하게 올랐네. 여기 더 올랐지. 대구도 마찬가지다. 수성구하고 비수성구 봤을 때 수성구가 더 오른다. 근데 비수성구도 오른다. 내가 살 수 있는 자금과 이런 거 여유가 있으면 좋은 단지 사면 되는 거예요. 최대한. 그래도 안 사는 것보다 낫다. 비수성구를 사면. 안 사는 것보다 낫다. 지금 수성구를 못 사면 아까 우리 푸시신 말대로 중구 달서구를 개타라. 신축 아파트를 사라. 미분양이라도 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으면 강남구 비싼 거 사야 되는, 수성구 사야 되는 거고, 못 사면 2진 3진이라도 사야 되는 거죠. 최근에 내가 상담한 사람 중에 사준 사람들이 있거든요. 수성구에도 사줬고, 북구에도 사줬고, 북구는 이제 칠성동이죠. 이 사람은 자기 자금이 7천밖에 6천밖에 없다 해서 신혼부부인데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이게 상담을 해서 사드렸거든요. 잘하셨다고. 어. 수성구 산 사람은 얼마 전에 잔금 쳤고요. 그 다음에 북구는 칠성동에 사신 분은 아직 잔금은 안 하고 계약만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과 조정과 상승은 길고 조정은 짧고. 우려했던 풍선 효과 진짜로 나타났다. 오늘이에요. 내가 캡처해서 12월 29일 3시. 비규제 지역 풍선 효과 진짜로 나타나는 위트한 비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은 어디예요? 결국은 경기도. 뭐 예를 들어서 안양 살짝 오르죠, 그죠? 그래서 군포 뭐 살짝 올랐어요. 아직까지 안 올랐잖아요. 경기도 어디든지 사야 된다. 지금 오를 수밖에 없다. 서울 서초구가 서울이 오르면 같이 따라 오른다. 비규지죠. 그리고 어디 저기 어디야, 동탄이 많이 올랐죠, 그죠? 동탄이 보자, 뭘로 봐야 되지? 동탄이 화성이죠, 화성. 이렇게 꺾였다가 화성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화성이 이렇게 팍 올랐죠, 그죠? 수원, 경기도 올랐고, 군포 안 올랐잖아요. 수원 오르면 군포도 따라 오르죠. 예. 대구를 볼까? 왜 이래? 나도 안 지워져? 수성구, 중구. 오히려 중구는 이렇게 오른 것처럼 사실 보여도 신축 분양이 있어서 구리, 의정부 관심 있다. 구리시가 올랐죠, 그죠? 자, 그렇게 일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올렸던 게 이제 서울 음마 아파트에 폭등했는데 수서구 강남타운은 어떤가? 서울에 비하면은 과거에 이만큼 차이 났는데 지금은 이만큼 차이 나죠, 그죠? 그리고 수성구와 대구와 서울을 비교를 하면 2010년이면 대구가 상승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고, 서울은 조정을 받다가 2013년 4년부터 올랐거든요. 폭등을 하면서 조정받고 다시 올랐다. 그래서 대구 상승장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꺾였고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서울 상승장부터 시작을 하면은 뭐 대구는 올랐다가 꺾였는데 폭등을 한 상황이다. 이게 어느 기준 시점을 보느냐에 해서 그래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석을 여리도 해석해보고 저리도 해석해봐야 돼요. 그리고 지방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인구도 줄고 하니까는 가격이 폭락한다 막 이야기하는데 희망이 없다 하는데, 대구 사람들은 대구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구가 3대 도시로서 오래됐고, 물론 인천한테 이제 밀렸지만 그래도 4대 도시고 인구가 250만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쪽은 전주와 울산도 올랐어요. 이렇게 다시 결국은 입주량이 줄었기 때문에 오르고 있다. 대구는 그 반면에 엄청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하긴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울산의 입주량을 보면 이렇게 모자라죠. 근데 대구하고 비교를 하면 내년부터 대구 입주량은 완전히 없거든요. 울산은 어느 정도 있죠, 그죠?
어느 정도. 그래서 울산 투자를 하라.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지. 근데 투자로서는 메리트가 크게 없어요. 일이 올랐어도. 자, 그 다음에 울산, 전주. 전주도 나도 투자를 좀 했는데 전주 입지량을 보세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오른 거지. 다시. 2023, 24, 25, 26 전주도 내가 했지만 투자를 하다고 전국에 내가 다 해봤거든요. 제주도는 임장만 가고 안 했지만 서울부터서 제주도까지 임장 가고 다 돌아다니는데 인자는 경험은 많이 했는데 굳이 뭐 전주, 광주까지 가고 막 제주도는 야 뭐 그냥 어떤 아지트 형식으로 하나 뭐 땅사가 촌집사가 놀러 다니는 건 괜찮은데 투자로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 서울, 경기, 그 다음에 대전, 대구, 세종, 부산까지 이렇게 경부 라인만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광역시만 봐도. 그래서 어쨌거나 전주도 물량이 내년, 내후년까지는 적거든요. 28년은 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전주에 내 집 마련은 무조건 누구든지 해라. 한데 투자로서는 그렇게 메리트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뭐 왜 그러냐면은 오히려 여기보다 좋은 대구 시장이 있는데 굳이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대구 물량이 어디 있어? 요거죠. 여기에 또 살짝 한번 낑가 놓으면 자, 울산 입주량, 전주, 대구 미래 27, 28. 나는 대구에 확 땡기죠. 미래 가치를 봐야 되잖아요. 미래 가치를. 요건 아까 설명했죠. 대형 새 아파트가 모자라다 대구에. 그리고 인허가 물량도 확 줄었다. 쭉쭉 넘어갈게요. 이거 지금 벌써 12시 30분이라서 인허가 물량이 줄었다. 올해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올해 착공 인허가가 나야 3년에서 5년 사이의 완공인데 이 올해 인허가가 이만큼 됐다는 것은 2026, 27, 28년도 대구에 아까 28년도 29년도 25, 26, 27, 28, 29년도에도 입주량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5년, 최소한 5년인 거죠. 내년에 오늘 29일이니까 내년에 인허가량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30년에도 뭐예요? 입주량이 없다. 그러면 언제 인허가를 많이 내주냐? 미분양이 소진되고 가격이 폭등할 때 인허가를 내주겠죠. 건설사라도 뛰어들고. 그러면 최소한 30년 넘어야 된다. 5년, 최소한 5년이고 길게는 6, 7년 더 간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대구 경북 부동산 분석학회에서 경기 살리자, 공급 조절 이야기가 필수다. 이런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한다. 8월달 기사죠, 그죠? 대구 건설 살리자, 아파트 공급 필수 이러면서 매스실 공급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요게 빨간 것이 입주 물량이고 파란 것이 공급 물량이다. 공급 물량이 없다. 입주도 없다. 올해 신규 공급량 계획 물량 4%에 불과하다. 뭐 없다. 사실상 제로. 그때 살 걸 아파트 분위기 반전 했던 기사. 수성버머 W와 힐스테이트가 가격이 올랐다 벌써. 8억에서 W 너무 많이 올랐죠. 14억 넘게 17억을 찍었다 하죠 지금. 요 얼마 전에 했던 거라서 18억을 찍었다 했죠. 18억을. 대구 인허가 대기 물량은 어떤가요? 구매 없던 물량이 갑자기 나와서 힘들었어요. 대구 물량이 좀 있죠, 그죠? 이렇게 공터가 있다거나
요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인허가 대기 물량인데 완공은 당장 인허가가 나온다고 해서 당장 인허가 나온다 해서 착공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게 완공되고 하려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입주 물량은 최소한 없다는 거죠. 구미가 한번 볼까요? 뭐 질문이 나왔으니까 지역 분석으로 해서 경북 구미는 적지 않아요. 잘못 봤어요. 보자. 구미시 올해 입주량이 많잖아요. 이게 입주량을 봐야 되지. 인허가 대기 물량이 어떠냐? 인허가 대기 물량은 어차피 많죠. 그런데 올해 구미가 입주량이 많았잖아요.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많았어요. 내년에 없네, 입주량이. 내후년이 좀 없고. 구미는 내년부터 좀 풀릴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전세도 살짝 오르고 매매도 살짝 오르는 느낌이 나요. 전세도 살짝 오르고 매매도 살짝 오르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면서 다시 상승의 여력이 있을 것 같다. 근데 뭐 대구에 좋은 게 있는데 굳이 구미까지 나는 투자할 의향이 없는데 어쨌거나 내년 되면은 구미는 좀 다시 괜찮아질까 않을까. 구미 사시는가 보네. 자, 공급 물량을 봤을 때도 인허가 물량이 없어요. 인허가 물량이 올해 없었어요. 결국은 인허가 물량이 대기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입주 물량이 많았다. 자, 23, 24, 25년 올해까지 21년 이야기다. 21년 21년에 올다가 갑자기 입주가 확 이거 21년에 봤으면은 23년 입주 물량 나왔지 싶은데 입주 물량은 3년 만에 여기 김현미가 찍어내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빵처럼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21년이면 23년 입주 물량 나왔을 거예요. 이게 체크가 잘못된 거예요. 19년에 샀으면은 미래의 어떤 이 입주 물량을 보고 던졌어야 되죠. 그죠? 그거는 뭐 구미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SBS 스페셜 아파트의 혼란의 시장 한바트 하면서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는 알 수 없는 아파트 값이요 이랬는데 실제로 이 연예인이 2015년도에 내리려면 샀고 오르려면 판 거야. 네가 선택을 잘못한 거야. 그때 6억 5천 60평대 미분양 좀 있어서 사야 되는데 은평 뉴타운 아파트 그때 제발 좀 사라 했는데 안 사더라고. 가격 폭등했죠. 그리고 미친 아파트가 비밀 하면서 2018년도에 이렇게 매스컴에 막 했던 그런 것들. 부동산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시기를 사는 것이다. 그리고 스타 강사가 추천지 공통점 하면서 정말 명강의를 해주죠.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적어 갭 투자가 용이한 곳, 실수요가 많은 곳, 학군이 좋거나 학원이 밀집한 곳, 부유층이 선호한 곳, 어디? 범어동. 지금은 갭 투자가 용이하지 않죠. 그죠? 갭이 좀 많이 벌어졌죠. 요거는 포함이 안 돼요. 실수요자가 맞는 건 맞고, 학군이 좋거나 학원이 밀집한 건 맞고, 부유층이 좋아하는 거 다 맞아요. 4개 중에 3개가. 지금은 매매 전세가 차이가 많이 나죠. 2018년 문재인 정부에 당시 대전과 광주를 찍어서 이야기를 했죠. 필수시접 아파트 18년도에 저 이때 대전에 10개 샀어요. 여기에 딱 맞는 둔산동 대구에 둔산 월평동 스타강스가 찍은 개포동에 딱 대전 둔산동의 비밀 이베스컴 필수 보고 산 사람들이 대박 난 거죠. 부자가 된 짠돌이에 국화아파트 30평 갭 1000만원 여기 딱 나왔어요. 페이지 120페이지. 대전 아파트의 흐름
이렇게 상승을 했다. 둔산동의 청사, 이게 노태우 시절에 400만 500만 호 만들면서 이마트, 백화점, 시청, 학원 181개, 국가아파트, 청사 딱 여러 개가 맞았던 그런 지역.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갈 수 있다면 산다 안 산다? 10개가 아니고 50개 산다. 그런데 지금은 미래의 과거다. 이게 또 5년 지나고 나면 그때 살 걸.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오고,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서 반점은 지금은 미래의 과거다. 갭 투자는 기막힌 기술 투자다. 부동산. 가격과 가치. 아파트 매매가는 부동산의 가격이고 아파트 전세가는 부동산의 가치다. 9시 27분이야? 시간 좀 남았네. 빨리빨리 할 필요가 없네. 그래서 부동산 매매는 부동산 가격이고 이렇게 폭등을 하고 가치는 전세가다. 그래서 전세가의 흐름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제 책 부동산의 나침판, 부의 나침판. 원래 부동산의 나침판이었는데 그때 워낙 적폐몰이를 많이 하고 정부에서 부동산의 나침판이 아닌 부의 나침판으로 했어요. 184페이지에 거북이와 토끼를 통해서 매수 타이밍, 보유 시점, 매도 타이밍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때 조직작전 해서 투자계획 1000만원 2015년도에 딱 10년 전이죠. 매스컴에 나왔죠. 전세 깡패 하면서 막 매스컴에 나왔어요. 1000만원으로 샀다. 집값을 2억짜리를 이때 당시였죠. 제가 버스 투어를 하면서 영등포 구청역 현대아파트 2015년도에 5천만원 갭으로 살 수 있었던 기회를 내가 샀다 안 샀다? 돈이 없어서 나도 못 샀어요. 영등포 구청역 바로 옆에 현대 홈타운 W역세권에 다른 걸 좀 사긴 했는데 지나고만 참. 그래서 부자 되세요 오아시스 부동산, 내가 처음에 우리 카페 이름이 부동산 오아시스라고 했죠. 2015년 여름 휴가 아파트 특별 매수 기간 화이팅 해서 여름 휴가를, 다른 사람 휴가 갈 때 나는 서울 임장 가서 이게 중계동 지하에 있는 호프집에 가서 이렇게 쓰고 사진을 찍었던 특별 매수 기간이다. 2015년도에 중계그린 아파트 2015년도에 가서 임장만 가고 샀다 못 샀다? 나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근데 지금 중개 아파트가 21평에 5억 정도 하는데 지금 살짝 오르고 있어요. 내가 이걸 사라고 했거든요. 이때 언제 올 초에 강의할 때 지금도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애지중지가 왜 나와 여기 애지중지 현지 뭐 요즘 유행한데 2015년도에 물레모아 앞 미분양, 대구하고 비슷하죠. 지금 미분양 많았을 때 서울에 미분양이 많았어요. 이런 거 샀었죠. 책에 나와요. 부자가 된 짠돌이 308페이지. 일산 두산 이브드진 니스 할인 분양. 그 다음에 대구 인구수 세대수 증감률. 대구가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폭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세대수는 계속 늘고 있다. 현지인은 부동산 가격을 과거 가격을 알고 투자자는 미래 가격을 예측한다. 우리들은 대구 사람이죠. 대구 사람들은 현지인 과거 가격을 알아요. 투자자들은 부동산 미래 가격을 예측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을 쭉 내가 해놨고, 매스컴에 나오는 부동산 전문가를 믿지 말라.
보험, 부동산, VIP 전문, 증권. 야들은 은행, 보험, 증권 이런 데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부동산이 어떻다 하고 은행에 저축하라, 보험을 많이 넣어라, 증권에서 홍보하려고 나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정부에서 어, 중대형 아파트 밀집된 것은 뭐 누가 어떻게 투표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김수현이가 부동산은 끝났다 하면서 이렇게 부동산은 끝났다 하면서 울면서 부동산은 투자하면 안 된다, 적폐다 몰이 했던 사람이 알고 보면 저기지 과천자이 재개발 투자회가 떼돈번 어떤 경우도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을 거다 하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거의 그런 사람 많죠. 김수현 집 앞 지하철 결정되기까지 하면서 지 집 앞에 지하철 땡기려고 막 했던, 재개발해서 돈을 벌었던 이분이 세종대 교수죠. 교수 치고는 투자 잘하네. 야는 내가 사는 지역만 투자한다는 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현지는 가격을 똑같은 걸 내고 이렇게 중국에 부동산 건행부자의 부동산 한마디 이렇게가 부동산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다. 현재가 아닌 미래 투자를 해야 한다. 미래를 보고 현재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아파트는 건물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토지에 투자하는 거다. 위치가 좋아야 된다. 부동산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타이밍이다. 폭락에 사고 폭등에 팔아라. 장기 투자, 단기 투자에 구분하라. 내 집 마련은 일찍 할수록 좋다. 이자는 소비가 아니라 자산을 키우는 저축이다. 1주택은 본전, 2주택은 자산, 3주택 이상이 투자다. 좋은 건 지갑빚 내서라도 사라.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 대구 아파트 급등지 해서 요것도 만촌동, 요게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만촌동이 1등을 했어요. 지금 받겠지 싶어요. 범어동, 수성 3가, 4가, 용산동, 두산동, 지산동, 중동, 이런 것들이 신축이 많이 들어서서 이렇게 진입했던 것이다. 내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급등지 뭐 이런 것은 자료를 빅데이터가 약간 틀린 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버머, 요것도 아마 내가 볼 때는 W가 다시 1위 올라왔지 싶어요. 요거 언제 거야? 14억 15억 이렇게 돼 있네. 신고가가 요즘 많이 터져 가지고 아이파크 이런 것들 그래도 뭐 대장들을 쭉 나와. SK 버머, 뭐 버머 셀리트, 만촌자이르네, 버머 아이파크 뭐 이런. 수성구의 대표 아파트 학군지 지표, 학원수 범어동, 상인동, 만촌동, 신매동 뭐 이런 거. 심리지수, 심리지수가 지금 보면 살짝 붙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전세가요. 뭐 내가 너무 빨리 갔나? 질문을 받아야 되니까. 범사 만삼 지역 학원이 많다. 여기 32구역 있죠. 여기가 지금 철거 중이죠. 철거해서 분양할 때쯤 되면은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 될 텐데, 여기는 타이밍이 너무 좋았다. 분양이 잘 될 것 같아요. 분양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분양가가 오르면 어떻게 돼? 만촌 자이른의 그린코가 더 오르겠죠. 내가 볼 때는 평당가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분위기 좋을 테니까 내년 말 정도 입주량 하나도 없을 때. 그리고 요런 재건축 재개발이 막 들썩들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 말 되면. 그래서 뭐 가능하면 요런 을지맨션 이런 거 있죠. 경남타운, 가든 1차 이런 것들이 가든 1차가 가깝잖아요. 명분빌라도 정비구역 지정이 됐네. 이 빌라가 이거는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명분빌라가
또 가든 1차, 이제 경남타운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다시 꿈틀꿈틀 재개발 이야기도 많이 나올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요 정비구역에 버머 라운빗하고 요 경동초등학교가 있죠. 경동초등학교가 대구에서 1등이거든요. 여기도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네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 장원맨션. 특히 뭐, 벙어목령이 저층 아파트잖아요. 동도중학교, 정화여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그래서 범원목령도 괜찮다. 우리, 투자 상담을 저한테 해주신 우리 집사람이 중개사니까, 반값 중개. 강의 들은 사람 한해서, 강의 들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연락을 주시면 반값 중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요런 가든 하이츠 이런 거 많이 안 올랐거든요. 이런 거 투자 가치가 있다. 투자 가치가 오히려. 범어 사동, 아까 이야기했던 거 라운 프라이빗, 경동초등학교, 정화중학교, 동도중학교, 정화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 이거 여고가 아직도 남녀공학으로 바꾸면 좋겠다. SK뷰가 원래 대장이었잖아요. 힐스테이트가 지금은 대장인데 W로 옮겨 있는, 워낙 신축이다 보니까. 근데 힐스테이트가 워낙 위치가 좋으니까 지금 당장 W가 오르지만, 만촌 3 재개발, 대륜중고등학교가 큰 영향을 미쳤죠. 오성중고등학교도 여기 와가지고 대박 난 거죠. 옛날에는 이진 아파트, 이진이었는데 중고등학교도 위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남 공고도 이게 공고지만 일반고로 바꾸면 대박 나겠는데, 해외가 요거 있고, 대청초등학교 좋아지고, 만촌 자이른에 있는데 여우에도 지금 재개발 추진하고 있죠. 만촌 자이른회가 원래 크게 하려다가 반쪽해져서 여기 하고 있는데, 여기도 재개발하고 나면은 다시 들썩들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범어 일동 동도초등학교 위에 W가 있고 롯데, 그 다음에 유럽내유습이 옛날에 좀 잘 나갔어요. 아이파크가 요즘 신축해서 좀 잘 나가죠, 그죠? 범어 엘리트들,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수성삼가, 그 다음에 이편한 세상 범어 삼동, 범어 레미안 범어가 이게 리모델링 한대요. 대형 아파트들. 레메더나면 나름 괜찮지 않다. 여기 월드메리대왕이 경매가 나왔는데 대형 평수가 나름 싸게 낙찰됐어요. 이거 내가 관심 있었는데 제주도 여행 가려면 입찰을 못해가 너무 아쉽다. 어나드 버머, 어마드 버머 때문에 버머자이가 대박 났죠, 그죠? 피가 붙고. 그 다음에 버머 센트럴, 두산이 부대리니스 W 3대장. 여기는 신월성에 푸르지오, 이편함, 학원수가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초등학교가 있는 초품마에 월배 삼정 그린, 월배 아이파크, 요 두 개가 이대장. 그 다음에 청라언덕 얼마 전에 임장 갔죠, 토요일날. 이편한 남산 롯데, 이편한 남산, 요게 이대장. 청라힐스, 그 다음 남선자이, 하늘채. 이게 신축이죠, 그죠? 벌써 3년 됐더라고, 이게. 근데 여기 이제 남산자이하고 틀린 게, 남산자이는 서구의 초등학교 가야 되고, 요것들은 남산 초등학교 가요. 그래서 이게 신축에서 대장 좀 가고 있지만, 초등학교에서 좀 밀려요. 개성초등학교가 이게 사립이죠, 그죠? 여기가 조금 밀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빨리빨리 넘어가서 시간이 금방 갔네. 대구는 상승 전환하는 하락 국면이 끝나는 지역이다. 매수 기간이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여기 대구부동산 임장크루의 빌부하고 저하고 이렇게 임장을 다녔습니다. 창원에서 오더라고, 임장을. 대구 사람 안 오고. 대구 사람이 멀다 안 오고.
한 3시간 정도 걸으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중구 임장을 여기 방콕에 여기서부터 해서 쭉 걸어서 3시간 동안 임장을 했어요. 이번에 이제 하는 게 요게 범어동에서 시작해서 SK뷰에서부터 시작해서 범어 3동, 신촌동 해서 동대구 뉴타운까지 이렇게 임장을 할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한다고 돼 있지? 다음 달 10일 날, 토요일 날 2시. 토요일 날 2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자, 부동산 커피값 상담. 이거 한참 하다가 안 했는데, 커피값 상담을 해준다고 이제 했는데, 아무튼, 막 이래가지고, 멘탈 흘렸다가지고 안 했다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예. 혹시 개인적으로 상담하실 분, 카페에 공지돼 있으니까 톡을 날려주세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요거는 저기 제가 저기 면담해서 책 2권 주고 5만 원인데 책 2권 하면 4만 원이거든요.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어쨌거나 뭐 제가 그래서 이제 만나지 않고 줌으로 또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줌 상담 내가 나도 바쁘고 니도 바쁘고 인터넷을 통해서 줌으로 얼굴 보면서 상담해 주는 거고 괜찮겠네 싶어서 시간에 자유롭고 집에서 각자 줌을 통한 상담을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내가 이거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건행부저와 함께 대구부동산 공부해서 상반기 6개월 동안 뭐 톡방 만들어서 임장 경매 스터디 등 좀 할 겁니다. 톡에 정보 제공을 하고 가끔 번개도 치고 임장도 가고 온라인을 통해 정보 제공하고 오프라인도 할 겁니다. 번개 형식으로. 그래서 이거 너무 짜게 했는데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6개월 동안 10만 원이면 뭐 생각보다 많이 안 모이더라고. 또 그래.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많아야 이게 하는 건데 10만 원 받고 몇 명 안 되면 이게 부동산을 통한 건행부동의 부동산 빅데이터를 통한 부동산 흐름, 대구부동 분석 유일한 책저자, 전국부동산 100개 매도 경험을 통한 상승률도 보고 추천, 전속대출 상담, 대구 전 지역 최종 물건 추천, 뭐 이런 식으로 상담 문의 문자 주세요. 카페 강의 후기 쓰시면 PPT 자료 드립니다. 그래 후기 좀 써주시고 이거 안 써주더라고 생각보다 나한테 써달라면 나는 잘 써주는데 내가 내 것을 막 후기 쓰려고 하니 좀 낯간지럽고 좀 써주세요. 후기 써주고 여기 안 써놨네. 마지막에 이메일 자료, 마지막에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면 이메일을 통해서 아니면 겐톡 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안 하면은 후기를 안 써주니까 그냥 다 나눠줘도 되는데 사실은. 감사합니다. 124페이지네 그래도 버떡버떡 넘어가다 보니까. 자, 그리고 내가 설문조사를 좀 받았거든요. 여기 자료를 이걸 채워야 되네. 자료를 채워야 되네. 여기다 굳이 뭐 올릴 필요가 없네. 자, 질문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자료를 했어요. 월배 아이파크 2차는 언제 가격이 오를까요? 뭐 이렇게 월배 아이파크 2단지 참 자기 아파트 언제 오르냐.
월배 아이파크 2단지 요거네. 1단지가 요거. 여기 상가 경매 나와서 내가 관심이 많았는데 2단지 용계 초등학교 올랐네. 상황 언저리에서 5억 넘게 5억 중반께 올랐네. 수성 그 W가 너무 오르는데 자기가 안 올란다고. 전고점은 돌파할 겁니다. 오를 겁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저 삼성그린하고 양대장이죠, 그죠? 양대장이고 좀 했지만 그래도 초등학교에 걔는 나앉고 요즘 가격 비싼 것은 뭐 제일 방어 잘하는 것은 이편한 요거 요것도 오르고 있고 삼성그린하고 월성프로제 워낙 대형 이제 신축이다 보니까 뭐 6억 정도 하고 월성프로죠.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요즘 월배가 많이 죽었죠, 그죠? 구축이 되다 보니까 오르지만 더 오를 겁니다. 내년 아까 하반기 되면은 많이 오를 거예요. 그리고 막 요즘 어려운 것들이 이런 대형 아파트들이 그죠? 해퍼트리 뭐 이런 거 적은 거 말고 59평 이런 거 저는 이런 것도 다 오른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내년 하반기보다 내후년 상반기 내후년 7년 되면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전고점은 다 돌파한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 요거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질문해 준 것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올려놓으세요. 질문을 여기에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자세하게 올려주면 이거 끝나고 이거 녹화 끝나고 내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